조국 저 사람이요. 권력 서열, 문재인 대통령 다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참, 글쎄요. 어디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 궁금하시죠? 자, 김민지 기자, 우리 동양대학교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된 상태로 하면서 이제 동양대학교 내에서는 이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하느냐 회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대학교 정관에 따르면 이렇게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 A씨는 형사 기소된 교원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어떤 조항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B씨는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병가휴직이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무기표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곽상도 의원이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정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형사 기소된 교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반드시 직위를 해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뭔가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에 직위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급휴직 처리를 했다. 결국 눈치 보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죠. 규정상대로라면 직위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무급 휴직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이제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 부장.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요? 자,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라는 분위기였다. 권력 서열. 넘버 2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 교수 직위 해제를 못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고 결론을 내렸다. 어떻습니까, 조 부장? 네. 이 정경심 교수가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때문에 기소된 게 9월 6일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동양대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린 날짜는 9월 16일이었습니다. 이 9월 1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해서 굉장한 신임,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어떤 혐의 때문에 장관을 임명하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물러나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양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립학교법 조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교수라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자예요. 이때는 정경심 교수가. 예. 그런데 이거를 조국 당시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이 두터워서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꼽히는 분 이런 것 때문에 이 조항을 역으로 해석해서 반드시 직위 해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거죠. 가전인수격이군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인사위회 참석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직위 해제할 수 없었다. 조국이 대통령 다음 아니냐는 분위기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 권력 앞에서 한 사립학교도 덜덜 떨고 있다. 이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장 시청자 여러분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그래픽이 등장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만 왜 예외여야만 합니까? 왜 정경심만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정경심이 항상 무슨 수의 1호 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요. 이광렬이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왜 정경심 교수 부탁으로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한 그 혐의 때문에 보직 해임이 됐어요. 정경심 교수는 지금 동양대 표창장 위조 때문에 지금 기소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급 휴직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이거 딱 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지역구에서 예.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용이고, 저 아까 다른 최광렬. 이광렬. 이광렬. 그분은 가재, 붕어, 개구리다. 그 차이다. 아하. 이렇게 세간의 장사미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뭐 우리 지금 사법 절차도 사법 절차지만 그 사립대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부나 이런 데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약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참 보기 참 힘든 그런 광경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제가 사립대학에 지금 재직 중인 사람인데, 네. 사실 여기 규정만 보면 이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직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약간 여지가 있기는 해요. 역설적으로 예, 해석하면 예. 되는 건데, 사실 이럴 땐 직위해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징계, 기소가 됐을 경우에. 예, 이건 예. 학교마다 다르고, 같은 학교에서도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 사람의 평소에 태도 여러 가지를 회의를 하거든요. 저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봤어요. 그렇군요. 용인대학 내에서. 예. 근데 저도 이제 형사사건에 기소된 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래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9월 16일 날 이 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올 때였고, 예. 동양대로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권력도 의식했을 것이고, 그건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최종 재판이 내려지면 당연히 뭐 직위해제 플러스 이제 해임 내지 뭐 이런 건 되겠지. 직위해제라는 건 이제 교수직을 뺏는 건 아니거든요. 강의 같은 걸 이제 배제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불공평하다는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예. 동양대로서도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 부장. 저는 여기에서 또 대조되는 사람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라고 생각해요. 동양대 총장이요? 왜요? 네.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9월 4일 날 언론에 공개를 하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총장 표창장 발급을 위임해달라. 이런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도 있었고 그 와중에 조국 장관도 바꿔서 예. 자기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랬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에서 물러났어요. 허허. 네. 그러니까 대학의 건립과 관련이 돼 있고 또 현직 총장은 이사직까지 내놓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직위 해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1년 병가, 그러니까 휴직이 1년 동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휴직을 받아들였던 근거가 된 거는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한 장의 진단서였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이 약한 수준의 당뇨와 스트레스예요. 당뇨와 스트레스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을 진단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갸우뚱하네요. 상식적으로. 예.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1년 휴직을 받아낸 겁니다. 하하. 이것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종의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일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 전 장관 동생. 한번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이 돼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제였을 겁니다. 그제 검찰이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죠. 자, 김민지 기자. 이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론전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허리가 아프다, 여기저기 아프다 하면서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랬죠.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로 아픈 거 맞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사고가 일어난 날, 그리고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넘어졌다라고 했었고, 넘어지고도 툴툴 털고 일어났는지, 아마 그냥 창피하다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전을 했고요. 그 도중에 다리가 저린다라고 하셔서 제가 운전을 해서 모 대학교 병원의 응급실 앞에 차를 댔고, 상태가 계속 악화가 돼서 그 다리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CT와 MRI와 순차적으로 찍었고요. 그랬더니 그 병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병추인대 고라증이라는 그런 병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응급하게 수술할지도 모르니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뒷머리를 삭발을 시켰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지인이라는 사람이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어제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조국 전 장관 동생이요. 많이 아픈 거 맞아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요. 응급실 갔고요. 저 의사가 응급하게 수술할지도 모르니까 뒷머리 삭발해야 된다고 해서 삭발까지 했어요. 꾀병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당시에 또 CCTV를 보면 저 빨간색 원안에 있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인데요.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로 뭔가 불편해 보이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저 조 전 장관 동생 건강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저거는 검사보다는 예. 의사의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예. 이제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예. 또 뭐 이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화여대 정유라 사건 때 암 투병하는 그 교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랬죠.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금 뭐 연세가 근 한 80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여기에 심장에 뭐 스턴트인가 이런 거를 10개씩 박아놓고 있다고요. 어허. 그런 사람 다 구속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뭔가 사안의 그런 형평성, 균형성을 좀 보고 해야지 유독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별난 그런 조치를 한다면 우리 일반 서민들은 도대체 이 법적인 절차 또는 과정에 대해서 예.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솔직히. 예, 조 부장. 저는 정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 자, 처음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호소한 건 허리디스크였습니다. 허리디스크. 네. 그런데 바로 저 장면. 허리디스크 환자가 직접 운전하고 넘어져서 다쳤다는 건물 앞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90도로 허리 굽히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목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목 디스크를 호소를 합니다. 갑자기. 예. 그러다가 이번에는 경추인대 골화증이다. 이런 병명까지 나왔어요. 예. 경추인대 골화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목뼈의 인대가 늘어나고 석회가 끼는 것. 어허. 네. 대부분의 물리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우선. 그렇다면 경추인대 골화증이 있더라도 왜 그러면 검찰에 진단서를 안 내냐고요. 아, 진단서 안 냈어요? 조 전 장관 동생? 진단서를 오.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허허. 왜 이렇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죠? 네. 진단서라는 건 검찰 수사 때 항상 나의 병명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진단서를 제출한다. 이게 법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 일가는 누구도 진단서를 내지 않아요. 어허. 네, 정경심 교수 그랬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동생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직한 당시에 냈던 진단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딸 안 냈잖아요, 진단서. 그리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무슨 그 딸이 올렸다는 SNS 글로 진단서를 대신하겠다.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예. 뭐 침대에 누워 있으니 돼지가 있다 본가. 돼지 그게 본가? 그래서 유행어까지 예, 됐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전화를 받았냐면 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이런 호소가 예. 정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꼭 좀 소개를 해달라. 이 경추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리치료를 하는데 예. 마비까지 올 직전 정도 되면 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 전에 2주 동안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 심사평가원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기자 생활 24년 차인데 어떤 방송에 출연하면서 누구의 지인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인터뷰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어떤 주장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신원을 밝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지인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뷰를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부장이 뭐 지금 이 포인트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금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한 건데 그래픽이 준비가 됩니까? 예. 한번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똑같은 프로그램에 지난 4일날 누가 나왔었습니까? 조국 장관 딸 나오지 않았어요? 조민 씨? 조민 씨 나와서 그때 막 김어준 씨랑 인터뷰했어요. 어제는 실명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야당에서는 아니 도대체 저 교통방송이라는 특히 저 김어준의 저 프로그램
교통 정보는 없고 뉴스 공장만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뭐 이런 좀 비판이 나오는데요. 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언론인은 아닙니다만 예. 세상에 지인이라는 말로 인터뷰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아하. 저는 교통방송이 저렇게 하는 건 자신들의 판단이니까 저는 뭐 저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이름을 밝혀야죠.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법원이 이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동생을 영장 기각한 거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뭐 그걸 비판하지 않겠는데 전반적으로 그게 너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다. 그저께인가요? 어제 대통령께서 그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어제죠. 거기 화두가 뭐니까 공정 아닙니까? 공정. 27번 나왔습니다. 근데 저런 것도 법률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역시 중요한 건 상식과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예. 그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사람 보는 눈이 다 있어요. 또 언론에 많은 게 보도돼 있고 물론 언론 보도가 과잉된 것도 있고 예. 오보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그 영장 기각 사유라든지 저런 여러 가지 의료에 관련된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예. 이번 지정고 나눴습니다만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좀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안 받습니까? 아하.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제가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는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과 상식과 이성과 합리의 영역이 있는데 예. 그걸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교통방송은요 특수 목적 방송국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특수 목적 방송국. 그러니까 특수 목적이라고 하면 교통이나 날씨에 관련된 것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김어준 씨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게 과연 교통이나 방송에 부합하는 교통방송이라는 특수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이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 뉴스 공장을 진행하면서 회당 1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회당 100만 원. 예. 아하. 이 출연료 서울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예. 왜 서울 시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펑펑 쓰면서 이런 뉴스를 들어야 되는지 예.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요. 뉴스 공장이란 프로그램 명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무슨 뭐 양말이나 신발처럼 찍어냅니까? 예.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 아마 본인도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교통방송의 운영에 대해서 특히 서울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감사 청구까지도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저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김호준 씨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특정 프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뭔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느낌입니다, 있다. 느낌. 예. 그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약간 편향될 수 있어요. 그 지지자들도 다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근데 그 편향의 동도가 좀 심하면 예.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 상식으로 감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으면 예. 그거는 정치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호준 씨가 뭐 좋은 방송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조부장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런 이 일간의 그리고 세간의 그러한 따가운 눈총을 인식해달라. 예. 그래야 훌륭한 방송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교통방송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네요. 예, 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